우리가 지금 미분과 그래프에서 배운 내용이 뭐예요? 3, 4차 함수 그래프의 특성들이죠. 비율 관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전에서 어떻게 응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실전 문제 1번, 2번, 3번만 하고 교재로 좀 갑시다. 자, 실전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 있습니다. fx는 3차고요. x 세제곱 계수는 1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gx는 fx에다가 절대값 f'x 합.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가조건은 그냥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g0 하시면 얘는 f0 더하기 절대값의 f'0 그게 뭐 돼? 0 된다면서요. 그러면 f0은 0이었죠. 그럼 이게 0 되기 위해서는 누구도 0 돼야 돼요? f'0도 똑같이 0이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f0과 f'0이 0이다. 이러면 제가 뭐라 했죠? 이 인수 정리할 때 배웠죠? f0과 f' 0이다 하면 fx는 뭐를 인수로 가죠? 그렇지, x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했었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때요? 나는 fx는 0이 양의 실근을 갖는데요. fx는 0이 양의 실근을 갖는다 했습니다. 양의 실근. 자, 양의 실근을 갖는다 이 말은 0에서 지금 접할 거예요. 0에서는 이렇게 접하고 통과한다 했을 때 0에서 접하면서 양의 실근 P 이런 식으로 양의 실근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를 보겠습니다. 절대값 fx가 4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이다 했죠. 그러면 절대값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y는 fx를 뭐 때버리면 절대값 기호를 때릴게요. 그럼 절대값 기호 해버리면 그래프 어떻게 생겨요?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1000 됐죠? 여기가 P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y는 4 그러니까 절대값 fx가 4다라는 말은 어때요? y는 절대값 fx라는 함수하고요. 그 다음 누구요? y는 4라는 요 직선 사이에 대해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 3개다 이러죠. 그러면 4가 어디다 있어야 돼? 여기다 있어야겠지. 됐어요? 배운 내용을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거리곱을 쓸 수 있죠. 이렇게 자르면 여기 거리와 여기의 거리는 몇 대 몇? 2대 1. 그래서 여기는 2L이고 얘는 뭐요? L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높이 H 어떻게 된다 했죠? H는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 어차피 1이니까 1 하시면 되고 거기에 뭐야? 2L을 뭐하고? 제곱 L을 곱했을 때 얼마? 4가 되면 되겠지. 그럼 L값 얼마요? 1을 1. 그럼 L이 1이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얘는 1이 되니까 P는 뭐예요? 3이야. 쉬워 안 쉬워? 쉽죠. 최종 fx라는 함수는 누가 됩니까? 최고차항 계수 1에다가 0에서 접하니까 x제곱 3에서 실근 하나 x 빼기 3. 그러면 g3은 fx f3에서 절대값 f'3 계산하면 되겠지. g3은 f3에다가 절대값 f'3 그쵸?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됐나? 야, 센스쟁이들아. 요 0이지. F3은 요거 3차함수의 미분계수 가르쳐줬어. 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란 말이야.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몇 번 곱해? 2번 곱하면 되지. 이해돼요? 기억해요. 저번에 한번 했어. 거리곱.
미분을 하는 식에 대해서 우리가 대입한다고 했을 때 그 원리가 어때요? 이렇게 접하는 곳 요동의 기울기는 뭐야? 이렇게 접하는 곳에 대해서는 거리를 제곱하면 되고,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곳에 대해서는 거리를 한 번 곱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센스 있게 푸는 방법은 여기 3이잖아. 최고차항 계수 1이죠. 1. 1에다가 뭐 하면 돼? 여기 거리 제곱이니까 9죠. 9. 됐어요? 정답은 그냥 9야. 9. 절대값 구하면 뭐야? 9다. 이렇게 푸는 거야 실전에서 거리곱을. 알겠나요? 그래서 내가 왜 거리곱을 그냥 방치하지 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그런 거 몰라도 잘 풀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잘 풀 수 있어요. 근데 계산 공정을 줄일 수 있는 여러분들 준비를 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넘어갑시다. 실전 문제 2번. 지어도 되나요? 됐죠? 거리곱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되면 시중에 책도 나와 있어요. 그 다항함수 정복하기라고 해서 다정이라고 있습니다. 다정. 네, 그런 책을 찾아보시면 있어요. 되게 젊으신 선생님 한 분이 만든 책인데, 되게 거기에 뭐 거리곱, 3, 4차 함수의 스킬, 뭐 비율 관계는 다 잘 나와 있어요. 유튜브도 보면 그 다정이라고 치면 그 사람이 다 뭐 쇼츠로 다 만들어 놨어요. 오케이? 뭐 며칠 전에 이제 그 사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3차 함수는 어때요? 8칸 안에 들어가는 거 알죠?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잖아. 맞지? 기억나요? 여기에 있는 이 넓이들의 비율이 있습니다. 4, 4, 뭐 5, 3, 뭐 5, 3, 1인가 뭐 이렇게 있어. 4, 4, 5, 3, 5, 3, 1인가 뭐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사실 그런 것은 실전에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 이렇게 사각형으로 봤을 때 넓이의 비율이 뭐 4, 4, 5, 3, 5, 3, 1 뭐 이런 식으로 된대. 알겠지? 여기가 5가 아니라 6인가 7인가 8인가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쓸모가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거기서도 자기가 스스로 객관화하더라고. 얘는 별 쓸모가 없는 내용이다 이러면서.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스킬이라는 게 사실 유용한 거는 무조건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지만 진짜 쓸데없는 거는 쓸데없는 대로 버리면 돼요 그냥.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이 스킬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 거리곱이란 비율 관계는 필수예요. 필수.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할 때 단순한 계산도 심플하게 끝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전 문제 2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fx는 여기가 3x x 세제곱에 마이너스 7x 제곱에 더하기 1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고, 미분을 한번 합시다. 그래프 미분하시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14x 더하기 14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주의해야 돼.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유추를 해야 돼. 일단 판별식 D는 어떻죠? B제곱 B-제곱 빼기 AC 하면 49 빼기 40이니까 어때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죠. 그러면 F'X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이렇게 갖는 상황이야. 대칭축은 얼마지? 3분의 7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봐요. 문제에서 기준이 되는 놈은 x가 뭐일 때요? 1일 때죠. 1. 자, 1의 위치를 유추하는 방법은 1을 일단 대입해봐요. 1을 대입하면 양수다 음수다? 양수. 그러면 1은 양수가 대입돼서 3분의 7보다 왼쪽에 대입해서 양수가 되면 이렇게 써야 돼. 그럼 뭐예요? 극대가 되는 놈의 어디 쪽?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3차 함수의 상황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극대가 되는 왼쪽인 여기에 대략 뭐가 있는 거야? 1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조건 봅시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식을 고치면 t-1분의 ft 빼기 f1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그쵸? 그게 뭐인? f'C인 C가 어디 사이에? 1과 t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죠? 1로부터 그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그 사이에 있는 접점의 x좌표 바로 C. 그래서 요 C의 개수가 뭐예요? GT라고 한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봐. 1이 이렇게 있지. 이렇게 내가 끄어볼게. 요 점. 요게 T라고 하자. 그럼 얘와 같은 요 사이의 접선 기울기 뭐야? 이거 몇 개 있어? 하나. 맞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나 있죠, 하나. 자, 그 다음에 점점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T가 이렇게 있다 칠게요. 요 사이의 접선의 기울기 같은 건 또 몇 개? 하나.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 밑에 뭐 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이 있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의 접선의 기울기 또 몇 개야? 하나요. 그러다가 언제 이 접하는 상황을 우리가 탁 넘어버리면 여기가 T라고 합시다. 그럼 요 사이에 같은 접선의 기울기 몇 개? 하나, 두 개. 그럼 이렇게 쭉쭉쭉 가서 두 개 하다가 언제 이제는 여기 1에서 뭐 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이에요. 1에서 이렇게 뭐 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맞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까지 두 개 되다가 여기가 딱 될 때 몇 개야? 하나. 그쵸? 이렇게 하나 있잖아. 접선의 기울기 같은 거. 자, 얘를 넘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하나. 됐어요? 그럼 이게 불연속하는 순간이 언제냐라고 하면 어디겠어요? 1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여기서 뭐 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 뭐 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의 좌표에서 t가 있을 때, 여기에 t가 있을 때 뭐야? 서로 뭐 하는 상황? 불연속하니까 불연속하는 t의 값을 뭐라 하자? 알파와 베타라 하자면 여기를 알파, 여기는 뭐야? 베타 이렇게 두면 되겠지. 됐죠? 자, 잘 들어. 얘들아, 이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단 말이야. 여기서 접선 구하고 요 접선이랑 fx는 같다 하고, 여기 접점을 잡고 접점에 대해서 계산하고 뭐 그러지. 나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얘기한 게 이런 식의 접선에 대한 위치 관계는 변곡점을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기억나죠? 자, 변곡점의 좌표를 구할 겁니다. 변곡점 좌표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변곡점의 x는 기억해봐. 변곡점 x좌표 어떻게 구합니까? 3분의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됐죠? 3분의 얼마요? 3분의 7입니다. 7. 자, 그러면 여기에 변곡점이 있어요. 변곡점이 아래로 볼록 같아지는, 달라지는, 여기가 변곡점이고 3분의 7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나 몇 대 몇이죠? 2대 1 된다 했지. 자, 여러분들 2대 1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위치를 볼 겁니다. 자, 거리를 볼게요. 1에서 3분의 7 사이 거리 얼마입니까? 3분의 4죠. 그럼 여기는 거리가 뭐가 돼야 돼? 3분의 2가 되면 되지. 그러면 3분의 7에서 3분의 2만큼 가면 알파 얼마요? 3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여기서 이렇게 연장했을 때, 자, 역시 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3분의 뭐였어? 4였어. 자, 얘는 몇 대 몇이야? 1대 2지. 여기의 거리는 뭐야? 3분의 8이죠.
그러면 3분의 7에서 3분의 8 더하면 베타 뭐 돼요? 5지 5. 자 그럼 끝났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요? 5야 5. 알파보다 플러스 살짝 오른쪽이지. 그럼 알파보다 플러스는 요 상황이야. 여기 T. 알파보다 플러스 여기 있는 초록색 접선과 같아진 접선의 초록색 직선과 같아지는 이 접선의 개수 몇 개? 하나? 두 개지. 맞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이 GT는 몇 개야? 두 개예요. 됐나요? 리미트에 T가 알파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GT는 두 개야. 됐나요? 오케이? 그럼 끝났죠?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5 집어넣고 어때? 알파 플러스 갈 때 GT는 2. 됐나요?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82 나오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실전 문제 3번만 하고 교재로 갑시다. 이거 별표를 좀 해야 돼요. 별표 3개 하고 경계를 잘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돼요. 변곡점 좌표 설정에 대해서 변곡점에 대한 비율관계 꼭 기억 잘해요. 알겠죠? 정말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야 실전에서 계산을 단축할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는 실전 문제 3번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할 테니까 잘 보세요. 지금 fx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절대값에다가 어떻게 되어 있죠? x 세제곱에 3a 제곱 x니까 x에 x 더하기 루트 3a x 마이너스 루트 3a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오케이. 자, 이거 어떻게 돼요? 그래프 모양새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가 0 얘가 루트 3a 잠시만 맞죠? 루트 3a 얘는 마이너스 루트 3a 기억해 보실까? 요렇게 3참수 경계 같으면 여기에 극값으로부터 요 해까지 몇 대 몇? 1대 루트 3을 했지? 그러면 센스쟁이인 여러분들은 보자마자 여기는 좌표 뭐? A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몇 대 몇? 여기 마이너스 A죠? 여기서부터 요렇게 우리가 끄었을 때 그죠? 여기 몇 대 몇? 2대 1이죠? 그럼 여기는 좌표는 뭐? 2A 이렇게 찍을 수 있어야겠지? 됐나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잘 봐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가 0과 1 사이에서의 fx의 최대값을 GA래요.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서 fx의 최대값을 GA 합니다. fx의 최대값 GA다. 됐죠? 자, 그럴 때의 뭘 구하라? 50 더하기 2p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봐요. GA 이렇게 돼 있는데 자, K에서 미분이 불가돼요. 요 GA라는 함수가 K에서 미분이 불가돼요. A가 K에서. 그쵸? 그래서 지금 뭐야? K에서의 뭘 구하라? 좀 읽어봐봐. 밑에 있는 이 가운데 식 뭘 의미해요? 뭘 의미합니까? K에서의 H가 플러스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 때
0 마이너스로 갈 때 뭘 의미하죠? A는 K에서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뭐야? 구하라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P라는 이 값은 뭐냐면 이 A는 K에서의 뭐야?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뭐 하는 거야? 곱해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봐봐. 1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달라. 1을 만약에 여기 찍었지.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 최대값은 뭐야? 여기지. 여기가 뭐야? GA가 됩니다. 됐죠? 자, 1을 어디다 찍어요? 1을 여기 A와 2A 사이죠. 그래서 1을 여기다 찍습니다. 그럼 0부터 1까지 요까지에 대해서 최대값 뭐예요? 극대죠, 극대. 맞죠? 여기가 뭐야? GA가 됩니다. 자, 1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찍습니다. 1을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찍어버려요. 오케이? 세 번째. 여기가 무엇이 되는 거야? 0부터 1까지 최대값은 여기 GA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1이라는 놈이 0과 A 사이에 이렇게 사이에 있으면 0부터 1까지 요 사이 범위에서 최대는 여기야. 근데 1이라는 놈이 A와 2A, 왜 A와 2A인지는 알겠죠? 요까지도 최대값이 똑같아요. 맞죠? 그래서 1이라는 놈이 A와 2A 사이에 이렇게 있다 찍으면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최대값은 얘야.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최대값도 얘야.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최대값도 얘가 돼버려. 여기서부터 요거 포함해도 최대값 얘야. 자, 근데 1이 이쪽 바깥쪽으로 넘어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1이 1에서 최대값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1번, 2번, 3번에 따라서 범위를 나눈 거죠. 첫 번째는 1번 A가 1보다 뭐하는 상황? 크거나 같은 상황이죠. 자, GA는 누가 돼요? 여기 F1이죠. 그럼 1 넣고 1 넣으면 뭐야? 1-3의 제곱이 돼요. 근데 절대값 하면 저표 올라갔죠. 원래 밑에는 요렇게, 원래 이 그래프가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원래는 그래프의 모양새가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1을 넣었을 때는 어때요? 1-3의 제곱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서 계산한 3의 제곱 빼기 1이 되겠죠. 됐나? 됐죠? 자, 두 번째 1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면 A와, 자, 그래서 A와 어떻게 돼요? 2A 사이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하면 2분의 1과 A는 뭐 사이? 1 사이가 이렇게 됩니다. 자, GA는 뭐죠? 이 극대가 되죠. 극대. 그죠? 그럼 극대값은 A를 대입하면 뭐지? A 대입해봐요. 여기 X 세제곱에 A 집어 나오면 마이너스 2A 세제곱인데 음수라서 어때요? 절대값 씌워서 붙이면 어때? 2A 세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4가 날라갑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어떻게 돼요? 2A가 1보다 어때? 작은 거니까 A가 2분의 1보다 뭐 할 때? 작을 때입니다. 그렇죠? 2A가 1보다 작을 때니까. 그러면 GA는 그냥 뭐죠? F1을 의미합니다. 근데 얘는 그냥 거꾸로 뒤집기 위해 절대값으로 뒤집기 전에 원래 함수에 1을 대입한 거니까 얘는 뭐 돼버려? 1-3A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경계가 되는 1 넣으면 똑같습니다. 2 경계가 되는 2분의 1 넣으면 똑같아요. 일단 다 연속이야.
그럼 이제 미분을 해볼게. 자, G'A 해서 미분을 해보시면 위에는 뭐예요? 6A, 밑에는 6A 제곱, 자 밑에는 마이너스 6A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A가 1보다 클 때랑 얘는 2분의 1과 A가 뭐 사이? 1 사이. 이때는 A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1 넣으면 어때요? 같죠? 여기서는 미분계수가 같습니다. 미분이 가능하죠. 2분의 1, 2분의 1 넣어봐. 다르지? 2분의 1, 2분의 1 넣으면 여기 마3이고 얘는 뭐야? 2분의 3이잖아. 아 2분의 9인가? 2분의 아니지. 2분의 3 맞네? 아 다르잖아. 그럼 어디서 미분이 불가해요? 2분의 1. 그러면 미분이 불가한 K는 뭐예요? 2분의 1이죠. 미분이 불가한 K는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에서 좌미우미 곱해봐 하면 좌미우미 곱하면 뭐예요? 여기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3. 여기 2분의 1 집어넣으면 뭐야? 마3. 두 개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P래요. P. 그럼 50 더하기 2P 하면 뭐예요? 41이 됩니다. 됐나요? 되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프린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뒤에 많이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따로 영상 한번 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가셔서 미분의 활용 파트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할게요. 도함수의 활용 2라고 하죠. 여기는 내용이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용 중요한 거 별로 없는데 그나마 응용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여기 실전 연습 문제를 좀 하고 오늘 시간 남으면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부정적분을 할 줄 모른다. 창문 열고 바로 뛰어내리시면 됩니다. 1층이라서 살아요. 찬바람 좀 쐬고 오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부정적분은 지금 모른다 하면 안 됩니다. 오전에도 수학 수업인가요? 오늘? 오전에는 수업 있었나요? 없었죠? 다행이네요. 그래도 수학이 한 연장으로 든 날도 되게 있죠 여러분들. 좀 그런 부분은 좀 힘들겠지만 자 우리 교재 포커스 1 해서 페이지는 147페이지입니다. 되게 쉬워요. 이거는 그냥 금방 할게요.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되게 상식선에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 닫힌 구간 AB에서 fx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네 가지를 비교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구간의 양 끝점, 그 다음에 극값을 비교하면 되죠. 그렇죠? 구간의 양 끝점 FA와 FB죠. 그 다음에 극값은 극대와 극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네 가지를 다 비교를 해서 가장 큰 값이 뭐예요? 최대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최대 최소 그릴 때는 구할 때는 그래프를 가지고 제발 해석을 합시다. 알겠죠? 자 여기는 전부 다 그래프 해석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한 페이지 넘기면 방부등식에서의 활용해서 첫 번째 방정식에서의 활용하고 나오죠. 이것도 금방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할게요. fx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fx는 gx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세 번째 fx는 a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항상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의 기준은 이런 식으로 되면 돼요. 뭐냐면 첫 번째, 여기는 y는 fx라는 함수로 보고, 두 번째, 여기는 y는 0이라는 함수, 무슨 축? 그냥 x축 자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뭘 구하는 거예요? 해라는 것은 교점의 x좌표죠. 이 해라는 것은 이 둘의 교점의 x좌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점의 x좌표를 확인하면서 계산하시자라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여러 개에서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y는 fx, y는 gx 이렇게 해석하면 되게 복잡해져요. 제가 분명히 말했죠.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한쪽으로 넘겨서 차이 함수로 만든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fx 빼기 gx는 0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y는 hx 그 다음에 얘는 y는 0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는 똑같이 교점의 x좌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은 성질이 살짝 다릅니다. 얘도 선생님 한쪽으로 넘겨서 하면 되잖아요. 얘는 오른쪽에 있는 얘 자체가 y는 뭐예요? a로서 왔다 갔다 하면은 좀 더 보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y는 a, 얘는 그냥 y는 fx 이렇게 둔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a라는 게 상하 움직이죠, 이렇게. 그쵸? a의 상하 움직임에 따라 fx와 발생하는 교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여러분들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일 뿐이에요. 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문제풀이의 기본은 똑같이 그래프 해석으로서 다가가자 이 뜻입니다. 알겠죠? 여기 파트는 전부 다 뭐냐면 그래프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예를 들어 수식으로 풀려고 했었던 습관이 좀 남아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프 해석을 최우선적으로 보고 계산을 하려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됐나요? 자, 그럼 부등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좀 풀 거예요. 되나요? 되죠? 뭐 바깥에는 별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명절이라서 다 뭐 이상 그런 건 없고요. 한 가지 빅뉴스가 있긴 합니다. 그 부산에어 있죠, 부산에어. 부산에어에서 불이 났어요. 지난밤에. 어떤 상황이냐면 다행인 것은 뭐냐면 날다가 불이 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랜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여기 랜딩을 한 상태에서 연착이 됐어요. 계속 이제 승객이 대기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화물칸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뭐 그 당시에 이제 소화를 진압하고 정리가 됐는데 되게 좀 아찔하지 않나요? 날고 있는 상태에서 불이 났어 봐. 또 가는 거 아니야. 진짜 이게 참 그래서 좀 요즘 이 항공사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 이제 MBC 연예대상을 했죠. 대상 수상자는 누군지 잘 몰라요. 저는 아직 안 봐가지고. 그래서 왜 늦게 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 옆에서 사람이 가르쳐주기를 그 당시에 무항공항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연장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무색하게 어제 또 그런 사건이 발생해 버려서 그 다음에
어제 눈이 많이 온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귀성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나는 어제 그거 뉴스 보다가 되게 깜짝 놀랐는데 버스 아저씨 한 분이 졸았나 봐. 앞차가 이렇게 멈춰 있는데 아저씨가 졸았는지 계속 부르륵 다 바꿔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차 중에서 몸빵으로 가장 강한 차가 뭐니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덤프 트럭, 두 번째는 화물 트럭이라 하는데 아니야. 내가 생각에 화물 트럭보다 더 몸빵이 강한 건 버스입니다. 그 버스가 지나가면서 모든 차를 짜부해서 중경상자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저기 강원도 쪽에 진짜 기억도 안 나. 18중 추돌. 알겠죠? 어제 여러분들 날씨 보면 알겠지만 눈이 어떻게 돼요? 얼고 녹고 반복했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되게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왜 차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냐면 대폭설 때문에 모든 그 배편이 다 없어졌어요. 그 배로 이동하는 게. 원래 이제 뭐 제주도나 또는 뭐 섬이나 저쪽 남쪽 해안 지방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배를 이용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를 이용하지 못한 사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어제 또 특히나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래저래 또 손해본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겨울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제 정말 손해도 많이 봤죠. 어머님들한테 나중에 전화 한 통씩 하세요. 집에 별일 없냐. 자, 세 개를 비교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칠게요. 푸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요 fx의 무슨 값? 가장 작은 최소값을 구해서 요 가장 작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fx 통째로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죠. 자, 얘는 조심해야죠. 얘랑 얘랑 비교하기엔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얘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fx 빼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서 어때요? 여기는 fx 빼기 gx를 통으로 hx 두죠. 그래서 요 hx를 구해서 hx의 무슨 값? 이놈의 무슨 값? 최소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하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얘는 얘와 얘 정역이 어때요? 같은 상황이에요. 얘는 의미가 뭘까요? 정역이 같아도 되지만 달라도 상관없어요. 다른 정역에 대해서도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로 우리가 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치면 봐봐. 여기에 x일 때랑 여기에 x랑 비교를 하면 여기 x1, x2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f의 x1이 g의 x2보다 작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동일한 이 x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어때요? 항상 fx가 위에 있죠. 됐나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fx가 항상 gx보다 이런 식으로 어때?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어떤 정역을 넣더라도 어떤 애들 다 넣더라도 간에 찍었을 때 기준은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고. 찍어도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의 팁은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fx의 최소값이 누구보다 gx의 최대값보다 더 커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fx의 최소값은 gx의 최대값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부등식은 요 세 개만 비교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봐봐,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신경 쓸 부분 내용을 많이 정리하죠. 근데 그 외적으로 좀 심플하게 정리한 곳은 그만큼 심플하게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심플한 내용은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넣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도 미리 할게요. 그거 하고 그냥 쉬었다가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속도와 가속도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 책으로 보시면, 책 페이지로 보면 175페이지죠. 가속도와 미분하고 나와있죠. 자,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가속도와 미분. 가독? 자,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장난쳐요 선생님? 제가 봤는데요. 선생님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문제 기출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정적분의 활용 파트에서의 속도와 위치입니다. 단독으로 그냥 미분과 관련된 속도와 가속도, 위치에 대한 문제는 출제된 적이 거의 없어요. 뒤에 있는 문제는 다 옛날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미분과 and 위치 속도에 대한 문제는 출제가 안 된다니까. 거의 없어요. 그냥 미분 단독으로 내는 상황은 없습니다. 다 적분이랑 연계된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될 내용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위치를 뭐 하면요? 미분하죠.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d dt야. dt분의 d야. 그 d dt야 얘들아. 그냥 선생님들이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양을 그냥 보기 위해서 dt분의 d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읽을 때는 d dt예요.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되죠.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어땠죠? 가속도가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우리가 이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이 의미는 뭘까요? 속도의 부호가 변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면 전진입니다. 마이너스면 후진이고요. 이렇게 변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면 후진하다가 전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뿔마가 바뀌는 경계에서 누군가를 지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0이죠. 그럼 속도의 부호가 변한다는 것은 VT가 뭐가 되는 상황? 0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냥. 알겠죠? 0인 곳을 찾아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그쵸? 끝이야 이게. 이거 외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다 미분에서는 단독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뭐 해야 돼요? 적분이란 연계에서. 알겠죠? 우리는 움직인 거리와 또는 위치의 변화량,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단순히 위치를 미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출제되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소 좀 오래된 그런 문제들밖에 없어요. 다 평가원이고 교육청 기출이긴 한데 다소 좀 오래된 문제 유형들입니다. 알겠죠? 최근 트렌드는 다 적분에서 출제가 된다라는 점. 적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룰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미분의 활용 파트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만 기억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은 무게중심을 실어야 될 단원에 무게중심을 싣는 거야. 알겠어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 100말 많이 한다 해서 거기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요. 알겠죠? 속도와 미분 이런 데 맥날 열심히 연습해도 안 나와요. 잘. 항상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미분과 그래프 파트.
알겠죠? 도함수의 활용에서의 최대 최소와 방부등식 활용. 그다음에 적분에서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정적분의 활용 파트에서만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여러분들이 좀 약점 체크하면서 좀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파트에 대해서는 그냥 3점 쉬운 4점이니까 부담 없이 대비하면서 좀 여러분들 무게중심을 실을 파트에 대해서 잘 대비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여기 있는 책에 있는 문제 마무리 짓고 적분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할게요. 쉬었다 잠깐 쓴다.